야, 이거 진짜 내가 딱 꿈꾸는 그 삶인데 이거 있죠. 지난 라이브 시간에 아마 생각나실 텐데 제가 책 2권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한 책이 지식 크리에이터로 사는 법, 지식 크리에이터로 사는 법이라고 서지은 작가님이 쓰신 그 책이었고, 또 한 책이 이제 부자들의 7가지 뭐 비밀이었나? 그거였죠. 근데 거기서 빚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빚을 갚는 7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으로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이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그 주제를 갖고 왔죠. 이게 뭐냐면 빚을 어떻게 빨리 갚고 어떻게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가, 이 책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 있죠? 파이어족 관련된 책이에요. 이 책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부의 공식이라고 써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아주 젊으신 분이 빠르게 돈을 모아서 모은 돈에서 이자나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버는 돈으로 평생을 살겠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막 화랑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지금 엄청 호황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최소 수익률이 최소 4%? 5%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공식인 것 같고요. 빠르게 이제 빚을 갚고 돈을 모아서 40살쯤에는 은퇴를 하고 평생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주식 수입으로 평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이미 40이 넘어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50이라도 그 전에 은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서 봤거든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치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 전과 같은 게 있고 학습서? 자습서라고 해야 되나? 자습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전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습서에 이렇게 문제집처럼 이렇게 빈칸 채우기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 그 자습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인덱스를 넣어놨는데 빈칸을 채워서 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써가다 보면 내 상황이 어떤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빚을 갚아낼 수 있는지, 뭐부터 빚을 갚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빚 갚는 얘기, 저도 빚 내서 집 샀으니까 빚이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빚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빚은 안 지는 게 최고예요. 안 지는 게 최고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있으면 다 잘라버리시고, 안 잘라버리더라도 어디다 옷장 같은 데 넣어가지고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지 하고 이제 냅두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응급한 상황 캐시를 쓰셔야 안 옵니다. 카드를 쓰면 응급한 상황이 자꾸 생기죠. 카드를 안 쓰시는 게 답입니다. 물론 뭐 당장 이번 달 카드값 갚고 나면 캐시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실 텐데, 그거 한 달 정도를 소비 다이어트를 좀 하시면 돼요. 이번 한 달은 허리띠 쫙 졸라매고 바짝 소비 안 하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의 20%만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캐시 전환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드값 다 갚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캐시로만 살아가는 그런 것도 인생 살면서 한 달 정도는 해볼 만한 재미있는 이벤트예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우리 이제 비수기 때, 저는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요. 사업하니까 비수기 때 와이프랑 한번 손을 맞잡고 의견을 조율을 한 다음에, 우리 이번 달에는 소비 절제를 해보자. 외식을 싹 끊고 전부 다 집에서 밥만 해 먹었어요. 그 다음에 택배 싹 끊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음식 식재료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그럴 텐데, 물론 그런 건 사야죠. 그런 거 식재료 사는 거, 그 다음에 관리비, 통신비, 애기들 학원비, 이 정도? 그거 외에는 아예 소비를 안 하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한 달 살면요, 캐시를 축적을 하게 되고요. 그 축적한 걸로 카드 값을 집어넣게 되면 카드를 자르지 않더라도 카드를 장롱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는 이제 카드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캐시가 이제 손에 쥐어져 있어요. 크게 막 과소비를 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좀씩 아끼면서 저축도 좀 할 수가 있게 되고, 빚을 갚을 원동력, 씨앗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거를 영어로 하면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그 씨앗을 점점 크게 이제 눈덩이처럼 모아가지고 빚을 갚아 나가게 되는데, 빚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빚이 금액이 크고 이율이 작은 것도 있고, 또 금액이 작은데 이율이 높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뭘 먼저 갚아야 되냐, 이런 거 엄청 고민이잖아요. 제가 많은 빚 갚는 책들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빚 갚는 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 액수가 제일 작은 거부터 갚으라고 해요.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총 액수가 작은 거를 먼저 갚는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율이 가장 높은 거를 먼저 갚는다, 이게 두 번째고,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제일 큰 걸 먼저 갚는다, 이게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번째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래야 캐시가 흐름이 원활해지니까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 작은 돈 먼저 갚아라, 이율이 어찌됐든지 간에 작은 돈 먼저 갚아라, 대출 혹은 빚의 종류를 줄여야 빚이 갚는 느낌이 나고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갚아보신 분들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맞는 얘기겠거니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이제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카드값도 있고 뭐 대출도 있고 그런데 작은 거부터 갚아라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걸 갚아보니까 느낌이 딱 옵니다. 아, 내가 빚 하나 갚았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더 잘 갚아야지 하는 그 동기가 확 부여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빚 갚는 건 역시 총액이 작은 거부터 먼저 갚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빚이 여러 가지 종류의 빚이 있으시다면 총액이 작은 거를 먼저 갚는 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빚을 갚는 책 중에 추천드리는 게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부의 7가지 비밀 그거 말고 오늘 추천드리는 이 책은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책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뜻이죠.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 책 저자가 맨 마지막에 정의를 딱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하나 썼어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쓰고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지가 돼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면 누구나 다 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의 욕구가 수입의 크기보다는 늘 크게 마련이거든요. 소비 지상주의 세상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저자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의를 해놨길래 제가 여기다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메모를 해놨어요. 성공은 마음의 평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멘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진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멋진 얘기를 여기 써놨어요. 제가 그 한 페이지를 낭독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으시면서 이 저자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따뜻한 여름날 아침, 공기에 꽃향기가 배어있다. 밝은 빛이 모든 것에서 색을 끌어내 녹음이 더욱 짙푸르게 보인다. 수국 덤불의 분홍과 파란색이 폭발하듯 화려한 색을 뿜어내면서 거의 환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오렌지 주스는 달콤하고 맛이 진하다. 커피도 풍부한 향을 자랑한다. 오늘은 존재하고 탐구하고 호기심을 품을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어린 시절처럼 자유롭게 느껴진다. 나는 주변에 포도넝굴이 넘칠 듯 우거져 있는 발코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하다. 태양이 내 얼굴에 따뜻하게 내리쬐다. 지금 이탈리아 북부의 돌로미티 지방에 숨듯이 자리잡은 카스텔 프라크스부르크에 머물고 있다. 길 위쪽 높은 곳에서 계곡을 굽어보는 위치다. 월요일 아침이라 근로자들이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면서 아래쪽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전부다. 알고 보니 성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다. 지금 나는 차분하고 여유로우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 외에는 달리 가야 할 곳도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진짜 요 페이지를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진짜 내가 딱 꿈꾸는 그 삶인데, 이거 있죠.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서 아침에 오렌지 주스랑 커피 한 잔 딱 놓고서 그 맛과 향을 느끼면서 그 양쪽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펴있고 또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남들은 다 출근하고 막 차 막히고 막 그런 모습도 보이고 저 밑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삶. 저 사람도 출근하는구나. 아이고 고생하네. 이런 삶이죠. 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책을 쓰는 일이다. 근데 그걸로 버는 돈이 저렇게 출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누구나 꿈꾸는 삶일 것이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내 삶의 주인일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죽는 날, 눈 감는 날 후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와닿는 한 페이지였어요. 제가 딱 한 페이지 읽은 거거든요. 지금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의 되게 딱딱한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빚을 빨리 갚나, 어떻게 하면 자동 수입을 벌어들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런 감성적인 얘기를 딱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이 순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제가 꿈꾸는 그 이상향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모습을 한 페이지에 묘사를 해놨길래 아, 이건데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도전하시는 분들, 또 빚이 있어서 빚 갚으셔야 되는 분들, 빚 다 갚고 나서 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자동화된 수입을 주식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파이낸셜 프리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값이 19,500원이에요. 보통 요런 책들은 보통 15,000원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가 꽤 두꺼워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데요. 근데 저는 일일이 하나하나 밑줄 다 그어가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